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 미쳤어? 진짜였어요. 그때 부모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온화한 아버지도, 다정한 어머니도 그날만큼은 정말 단호하셨어요. 마치 제가 어디 위험한 나라라도 가겠다고 한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사쿠라라고 합니다. 올해 24살이고 대학에서 메이크업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화장하는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생 때 엄마 화장품을 몰래 바르다 혼난 적도 있었고요. 그만큼 색조나 피부 표현에 관심이 많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도쿄 신주쿠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저보다 5살 많은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저랑은 자주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릴 땐 오빠랑 티격태격 싸우기도 했지만 커가면서 서로 바빠져서 그냥 가끔 밥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입니다. 안정적이고 조용한 삶을 추구해요. 부모님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 일본에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길 바라셨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단순한 카페든 의류 매장이든 아니면 메이크업 샵이든 간에요. 저는 제 이름을 건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 메이크업에 빠져들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처음에는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태양의 후예에서 송혜교 배우가 한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피부가 마치 광이 나는 것처럼 촉촉하고 눈화장도 과하지 않은데 또렷해 보이고 입술색도 자연스러우면서 생기 있어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화장 잘했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K-뷰티야 한국 화장법이라서. 그래, 그 말을 듣고 나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진짜 신세계였어요. 일본 메이크업은 주로 내추럴하고 청순한 스타일인데 한국 메이크업은 다양했어요. 귀엽기도 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때로는 강렬하기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떤 스타일을 하든 피부 표현이 정말 완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K-뷰티에 완전히 빠졌어요. 처음에는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사 모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거나 한류거리가 있는 시노쿠보에 가서 직접 테스트해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메이크업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따라해도 같은 느낌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피부 표현이 뭔가 다르고 섀도우를 발라도 눈이 덜 또렷해 보이고 블러셔도 뭔가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지?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기술이 달랐던 거예요.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브러쉬 사용법도 다르고 색을 섞는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얼굴의 윤곽을 살리는 테크닉이 달랐어요. 이건 단순히 유튜브로 따라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가서 배워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메이크업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어요. 아침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전혀 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메이크업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유명 미용 학원에 등록할 정도로 돈이 모였어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니? 일본에도 메이크업 학원이 많잖아. 꼭 한국이 아니어도 되잖아. 특히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생소한 나라라서 그런지 늘 한국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 혼자 외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일본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잖아. 그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저는 그저 더 좋은 기술을 배우고 싶었을 뿐인데 부모님은 왜 하필 한국이냐는 이유로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논문을 쓰듯이 준비했어요. 한국 뷰티 산업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뉴스와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렸고 일본보다 신제품 출시 속도가 빠르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는 점이 경쟁력이라는 것도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하면 일본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제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하셨어요. 너는 그냥 일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괜히 힘들게 외국까지 나가서 고생할 필요 없어. 결국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봤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잘 다녀와. 몸 조심하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부터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진짜 도전이 시작되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풍경의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구나. 공항 내부는 생각보다 더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어디선가 익숙한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어요. 한국의 공기는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낯선 나라에 발을 디딘다는 것 자체가 저를 긴장하게 했어요. 미리 찾아본 정보로 공항철도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어를 조금은 공부해 와서 표지판을 읽을 수 있었고 지하철 노선도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는 학원과 가까운 지역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일본에서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와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혼자 지낸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첫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으로 학원에 등록하러 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이메일로 상담을 했던 곳이라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학원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화장품 냄새가 났어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직원이 한국어로 말을 걸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빨라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당황해서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는데 다행히 직원이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업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강사님들은 실력이 뛰어났고 수업 방식도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일본에서 배웠던 메이크업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식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를 최대한 얇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도 광채가 나게 연출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색조 메이크업도 일본보다 더 또렷하고 세련된 느낌이었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수업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블렌딩할 때 손목 힘을 빼고 베이스 톤을 맞출 때 컬러 코렉터를 사용해서 강사님의 말을 머릿속에서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실습할 때 손이 굼떠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지게 되었어요. 특히 실습 시간에는 당황스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미 기본적인 메이크업 기술이 익숙한 상태였고 실습할 때도 속도가 빨랐어요. 저는 손이 느리고 실수도 많아서 자주 지적을 받았어요. 사쿠라 씨, 여기 쉐이딩이 너무 진해요. 한국 메이크업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블러셔가 좀 더 부드럽게 발색되도록 터치해보세요.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온 건데 이대로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 집에서도 연습했고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후에 같이 실습하던 한국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사쿠라 씨, 혹시 같이 연습해 볼래요? 그 친구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남아서 연습하는 저를 유심히 지켜봤다고 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저를 배려해서 천천히 설명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실력이 늘면서 강사님께 칭찬을 받는 날도 생겼고 한국 학생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특별 실습 수업이 열렸어요.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직접 강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학생들이 직접 모델을 선정해서 메이크업을 시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친구가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사쿠라 씨, 할 수 있어. 너 요즘 엄청 잘하잖아.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참여하기로 했어요. 모델이 된 친구에게 한국식 피부 표현을 정성껏 해주었고 색조 메이크업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출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강사님께서 제 메이크업을 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사쿠라 씨, 많이 늘었네요. 특히 피부 표현이 아주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도 서툴고 기술도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업도 익숙해졌고 실습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어요.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리면서 한국 생활에도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전화를 할 때마다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쿠라, 이제 한국에서 배울 만큼 배웠잖아. 일본으로 돌아오는 게 어때? 부모님의 말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배워야 할까? 아니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때 저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결심했어요. 직접 보고 느끼면 부모님도 한국을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아빠, 한 번만 한국에 와봐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면 아마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한국에 오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 이제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두 분을 마주하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2년 만에 보는 부모님이었어요. 영상통화로 얼굴을 종종 보긴 했지만 직접 만나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고 어머니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밝게 웃으며 두 분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비행기 타느라 힘들었죠? 어머니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제 얼굴을 찬찬히 살피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깨끗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뷰티 문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버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흥미로운 듯 제 말을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는 두 분을 이끌고 명동으로 향했어요. 명동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화장품 매장들이 즐비했고 곳곳에서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기가 한국 화장품 가게들이 많은 곳이에요.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어머니는 매장을 둘러보면서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구경하셨습니다. 여기 화장품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네. 일본보다 더 다양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한국은 신제품 출시 속도가 빨라서 매번 새로운 트렌드가 나와요. 그러던 중 직원 한 명이 다가와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순간 부모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 제품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이번 시즌 신제품인데 촉촉한 제형이라서 피부 표현이 예쁘게 돼요.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걸 보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쿠라, 너 한국어 이렇게 잘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2년 동안 공부했으니까요. 학원에서도 계속 한국어 써야 해서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지만 어머니는 살짝 부드러운 표정이 되셨어요.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네.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보이고.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울컥했어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을 학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강사님과 학생들에게 부모님을 소개하고 제가 배운 기술을 직접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니를 모델로 삼아 한국식 메이크업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피부톤을 정리한 후 얇게 베이스를 깔고 자연스러운 컨투어링을 더했어요. 색조 메이크업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또렷하게 표현했어요. 거울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한국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거든요. 엄마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도 슬쩍 거울을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어요. 확실히 다르긴 하네.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크게 들렸어요. 아버지는 쉽게 칭찬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부모님과 함께한 며칠 동안
저는 두 분을 서울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매력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한강공원이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맑고 바람도 선선해서 한강공원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돗자리를 펴고 간식을 먹는 가족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며 강변을 달리는 젊은이들까지 부모님께서 예상하신 복잡한 도시의 삭막한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다. 다들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네. 아버지도 강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강이 이렇게 넓고 깨끗한 줄은 몰랐네. 일본에도 이런 강변 공원이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른 편의점에 가서 한국에서 유명한 한강 라면을 사왔어요. 즉석에서 끓여 먹는 라면을 부모님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한 입 드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생각보다 맛있는데? 아버지도 조용히 드시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거 괜찮네. 이런 곳에서 먹어서 더 맛있나?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소소한 일상을 즐긴다는 게 새삼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전통적인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하셨어요. 이런 전통 가옥이 서울 한복판에 남아있다니. 신기하네. 일본의 교토랑 느낌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아버지도 한옥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씀이 많아지셨어요. 일본 전통 건축과는 또 다른 멋이 있군. 창문 구조도 다르고 처마가 독특해. 마당이 있는 게 특히 인상적이네. 저는 부모님이 점점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는 게 기뻐서 한옥 체험 카페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한복 체험을 해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셨지만 결국 곱게 술을 놓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웃으셨어요. 이거 생각보다 예쁘네. 일본 기모노랑은 또 다른 느낌이야. 아버지도 처음엔 한복을 입기를 거부하셨지만 어머니의 설득 끝에 결국 간편한 도포를 걸치셨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시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찍은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는 계속 즐거워하셨고 아버지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밤이 되자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야경을 보여드렸어요. 전망대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탄성을 지르셨어요. 이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정말 멋지다. 아버지도 창가에 서서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도쿄와는 또 다른 느낌이네. 건물들이 가지런하면서도 화려해. 부모님은 서울의 야경을 한참 바라보셨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곳이 낯설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께 이곳을 소개할 만큼 익숙해졌네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부모님을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사쿠라야, 이제 너도 많이 성장했구나. 여기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겠어.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지만 떠나기 직전 제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말씀하셨어요. 잘해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더 배울 것인가? 아니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웠지만 일본에서도 저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제 꿈을 조금씩 이해해 주셨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배운 걸 활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제 꿈을 이루기로. 그렇게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나만의 메이크업 샵을 차려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처음에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식 메이크업이 과연 먹힐까? 라는 걱정도 있었고 샵을 차리려면 자금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래도 망설일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까지 가서 배운 기술인데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었습니다. 우선 작은 공간을 하나 임대해서 샵을 열었어요. 번화가 한복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동 인구가 있는 곳이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샵 이름도 한국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서 사쿠라 K뷰티라고 지었습니다. 처음엔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샵을 오픈했어도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일본에는 이미 오래된 메이크업 스타일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한국식 메이크업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내가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한 걸까?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었고, 예약이 아예 잡히지 않는 주도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SNS에 꾸준히 메이크업 포트폴리오를 올렸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시연하면서 한국식 메이크업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명의 손님이 샵에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SNS에 올리신 포트폴리오 보고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SNS 홍보가 큰 효과가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시다니. 너무 반가운 마음에 더욱 정성을 다해 메이크업을 해드렸습니다. 손님의 요청대로 자연스러운 베이스를 깔고 음영을 살짝 더해서 얼굴 윤곽을 잡아줬어요. 과하지 않지만 또렷한 눈매를 강조하면서 피부가 원래 좋아 보이는 듯한 느낌을 연출했어요. 메이크업이 끝나자 손님은 거울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와,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예뻐 보일 수가 있네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한국식 메이크업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손님은 유명한 메이크업 인플루언서였어요. 일본에서 뷰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이었는데 제 샵을 방문한 후 자신의 SNS에 직접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한국식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일본에도 있다니. 완전 추천. 그날 이후 제 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SNS를 통해 소문이 퍼지면서 예약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기존 일본식 메이크업이 아닌 한국식 피부 표현과 트렌디한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저는 하루 종일 메이크업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한 명 한 명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는 걸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정말 해내고 있구나. 내가 꿈꾸던 일을 하고 있구나. 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자 저는 부모님께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던 부모님도 이제는 제 일을 인정해 주셨고 항상 응원해 주셨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부모님의 자동차였습니다.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차는 이미 10년이 넘은 오래된 차였어요. 예전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셨지만 늘 아직 괜찮아 하시며 타고 다니셨거든요. 이제 내가 새 차를 선물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성장했으니까 꼭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부모님께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어느 날 부모님을 샵 근처 카페로 초대했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드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항상 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가 건넨 자동차 키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건 뭐야? 아빠, 이제 그 오래된 차 그만 타세요. 새 차로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동차 키를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사쿠라야, 너 정말 이걸 우리한테 선물하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저 한국 가겠다고 했을 때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속상하게 해드린 것도 많았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결국 제 어깨를 토닥이며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엔 너무 반대해서 미안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해내는 걸 보니까 엄마 너무 기뻐. 그날 부모님과 함께 새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성장시켜 주었고 그 덕분에 부모님께 이렇게 보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제 샵을 더 키워서 한국식 메이크업을 일본에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도 다시 가서 또 다른 배움을 이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는 것. 사쿠라야, 너 정말 자랑스러워. 부모님의 그 한마디가 제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